어떤 아이는 매일 10분씩이라도 햇빛을 받으며 성장판이 제대로 열립니다. 하지만 또 어떤 아이는 춥다, 위험하다는 이유로 외출 대신 비타민 D 영양제만 계속 먹습니다. 그 부모는 그게 더 안전하다고 믿었죠. 그리고 몇 달 뒤 두 아이에게는 충격적인 결과가 찾아옵니다. 한 아이는 뼈가 단단하게 자라지만 다른 아이는 이유 모르게 성장 속도가 늦어지고 심지어 혈중 칼슘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올라 구토 경련까지 보이는 위험 상황이 찾아옵니다. 부모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키가 더 크길 바란다. 그러나 단 하나, 대부분의 부모가 잘못 알고 있는 치명적인 오해가 아이의 몸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 한 가지를 모르면 비타민 D 영양제가 우리 아이에게 건강이 아니라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양제를 많이 먹이면 키가 더 큰다는 믿음이 왜 성장판을 막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짜 키 성장을 결정짓는 단 하나의 핵심을 명확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할 내용은 놓치면 아이 건강을 뒤흔들 만큼 중요합니다. 반드시 끝까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런 경고 정보를 계속 받고 싶다면 무료 구독, 좋아요 꼭 눌러두세요. 여러분 아이의 한 해 성장이 걸린 문제입니다. 방금 서론에서 전해드린 두 아이의 대비되는 상황,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 기법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사회 전체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변화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햇빛을 덜 받고 있고 부모들은 점점 영양제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 뉴스가 던지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저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늘 조기 경보 시스템처럼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최근 10년간 비타민 D 결핍으로 병원을 찾은 아이들이 4,254명에서 11,310명, 무려 165% 증가했다는 숫자를 봤을 때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생활 환경 자체가 바뀌었다는 사회적 신호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원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햇빛을 받을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겨울철에는 외출 시간이 줄어들고 패딩 장갑 목도리로 피부 노출 면적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스마트폰 실내 놀이, 온라인 학습까지 겹치면서 실외 활동은 계속 줄어들고 있죠. 즉 햇빛 자체가 일상에서 밀려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햇빛이 줄어들면 건강 신호는 즉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비타민 D 부족은 대표적인 지표일 뿐 그 뒤에는 수면 리듬, 성장 호르몬 분비, 기분 조절 시스템이 연쇄적으로 흔들립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는 이 근본 문제를 보지 못하고 가장 눈에 잘 보이는 해결책 영양제에 손을 뻗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신호입니다. 해결책이 문제의 본질을 피해가고 있다. 특히 비타민 D 영양제는 키 성장 촉진이라는 마케팅 문구는 부모의 불안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학적 근거는 명확합니다. 비타민 D는 부족하면 성장 저하가 올 수 있지만 많이 먹는다고 키가 더 빨리 크는 것은 아니다. 즉 결핍을 보충하는 기능일 뿐이지 성장을 가속시키는 엔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 하나가 부모들의 판단에서 자주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세 번째 신호가 등장합니다. 비타민 D 영양제의 과다 복용은 더 먹일수록 더 위험해지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넘치면 소변으로 빠져나가지만 비타민 D는 지용성, 즉 체내에 계속 쌓이는 축적형 비타민입니다. 권장량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혈중 칼슘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면서 구토, 설사, 근육 경련 같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아이에게 이런 신호가 오기 시작하면 부모는 또다시 왜 이럴까 하며 용량을 더 올리려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 악순환이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기서 오늘 뉴스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신호가 나옵니다. 베란다 햇빛은 효과가 없다. 창가 햇빛도 효과가 없다. 비타민 D 합성에 필요한 자외선 BUV-B는 유리창을 거의 통과하지 못합니다. 따뜻한 느낌만 들어올 뿐 몸은 빛을 받았다는 생리적 신호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즉 베란다에서 햇빛 쬐는 것은 카메라 플래시를 보고 선택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첫째,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아이의 성장 속도가 떨어진 것이 영양제 부족 때문이 아니라 햇빛 부족, 즉 생활 리듬이 무너진 결과라면 해결책도 거기서 찾아야 합니다. 둘째, 영양제 의존을 먼저 멈추고 아이의 빛 노출 루틴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건 감성적인 조언이 아니라 의학적, 생리학적 근거가 있는 조정입니다. 셋째, 영양제는 보조 수단이지 주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부모가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이들의 성장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신호, 그리고 그 변화가 비타민 D 결핍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는 신호를 짚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고 부모는 어떤 행동으로 전환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비타민 D 부족은 영양제 문제가 아니라 생활 환경 문제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대응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대응은 햇빛 루틴이 영양제보다 먼저다. 비타민 D는 영양소이지만 햇빛은 하나의 생체 신호입니다. 즉 영양제를 삼켜 넣는다고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들어와야 신호가 켜지고 그 신호가 성장 시스템 전체를 작동시킵니다.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겨울에도 1015분 얼굴선 노출만으로 비타민 D 합성이 가능합니다. 정오 오후 2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최적 주 23회만 제대로 비추어도 성장 수면 리듬 조절 효과 확인 가능합니다. 뉴스에서 베란다 햇빛은 의미 없다고 강조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겉보기의 밝기와 실제 자외선비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신호를 해결하지 않은 채 영양제를 올려 먹이는 것은 가스불을 켜지 않은 프라이팬에 아무리 식재료를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즉 성장은 환경이 만든 결과입니다. 영양제는 그 환경을 보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두 번째 대응은 영양제는 보조이고 그리고 정량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부모들이 빠지고 있는 가장 위험한 함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족하면 더 먹이면 된다. 하지만 비타민 D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루 권장량 40만 800 IU. 이 범위를 넘는 순간 몸에 축적되며 칼슘 수치를 올리고 그 결과 아이에게 다음과 같은 징후가 나타납니다. 이유 없는 복통, 구토, 식욕 저하, 근육 경련, 불면신경 예민. 부모가 요즘 컨디션이 왜 이럴까? 라고 고민하며 더 높은 용량으로 교체하는 순간 문제는 더 깊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뉴스가 전하려던 조용한 위험입니다. 영양제는 빛의 부족을 메우는 도구이지 성장판을 밀어붙이는 힘이 아닙니다. 이 기본 원리를 모르면 성장 지연과 과다 부작용이라는 이중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 대응은 성장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에 대한 재정의 문제입니다.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비타민 D 많이 먹으면 키 잘 크나요? 성장기에 가장 중요한 영양제가 뭐예요? 하지만 의학적 시각에서 답은 매우 분명합니다. 아이 성장의 핵심 엔진은 영양제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빛을 받으면 뇌가 낮과 밤을 구분하고 멜라토닌 분비가 정상화되고 성장 호르몬 분비 패턴이 안정되고 운동, 수면, 면역, 기분까지 연결됩니다. 즉 비타민 D는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 부속품입니다. 엔진이 꺼진 상황에서 부품만 넣어봐야 속도가 날 수 없습니다. 오늘 뉴스가 가장 강하게 보내는 신호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의 관심이 영양제에서 생활 구조로 이동해야 한다. 네 번째 대응은 신생아 영아에 대한 특수 상황 이해입니다. 뉴스 후반부에서 영아 관련 조언도 나왔습니다. 생후 6개월 미만은 직사광선이 위험합니다. 이 시기에는 모유 수유 중이라면 산모의 비타민 D가 그대로 전달되므로 어머니가 먼저 빛과 영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놓치면 부모가 불필요한 고함량 액상형을 사용해 아기에게 오히려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할 신호는 단순합니다. 영양은 투여가 아니라 전달 구조다. 다섯 번째 대응은 키 성장에 대한 잘못된 믿음 바로잡기입니다. 전문가들이 계속 강조하는 문장은 단 하나입니다. 비타민 D를 많이 먹는다고 키가 더 크지 않는다. 부족한 것을 채우는 비타민과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부모들 사이에서 이 둘은 자주 혼동됩니다. 이 오해가 해결되지 않는 한 영양제 과다 생활 리듬 붕괴 성장 둔화 이 구조는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 뉴스 속 문장들을 뜯어보면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니라 부모가 잘못된 신호를 읽고 있는 현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이 성장 둔화를 영양제로 해결하려 함. 영양제 고함량 투여로 단기 안정감, 장기 위험의 진짜 원인은 햇빛 부족으로 인한 생활 리듬 붕괴입니다. 영양제는 문제를 감추는 역할만 합니다. 결국 뉴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아이들이 겪는 비타민 D 문제는 영양제가 아니라 환경이 만든 구조적 문제다. 그렇다면 해결책도 아이의 하루를 다시 설계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부모가 오늘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성장 대응 전략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일빛 부족 신호 점검 체크리스트. 다음 항목 중 2가지 이상 해당하면 일상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아침 피로 무기력 호소, 밤에 뒤척이고 수면질 저하, 이유 없는 성장 통다리 통증, 실외 활동 하루 30분 미만, 창가 햇빛으로 일광욕했다고 생각함, 겨울철 외출 횟수 급감, 스마트폰 실내 놀이 시간 과다. 오늘부터 적용 가능한 빈 루틴 햇빛은 영양소가 아니라 생체 시스템 전체를 켜는 스위치입니다. 얼굴 손등 기준 1015분 햇빛 노출, 가능하면 정오 오후 2시 활용, 하교 5분만이라도 걷기, 주말 최소 20분에서 30분 산책, 베란다 창가는 배제. 3. 영양제 보조 전략은 정량 최소 원칙입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입니다. 조금 부족은 보완되지만 조금 과다는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하루 40만 800 IU 범위를 지키기 고함량 2000 IU 제품은 성장기에 부적합. 액상형은 한 방울도 용량 체크. 12개월 미만은 전문의 상담 필수. 피로구토 식욕 저하 발생 시 즉시 중단. 4. 성장판을 돕는 리듬 관리. 비타민 D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면 멜라토닌 호르몬 리듬 안정입니다. 아침에 커튼 먼저 열기, 기상 취침 시간 일정하게 유지, 잠들기 1시간 전 스마트폰 차단, 늦은 오후 낮잠 금지, 한 번이라도 먼 거리 바라보기, 식단으로 보조하는 기본기 전략. 음식만으론 30% 수준이지만
기본기는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주 2회 연어 고등어 포함. 아침에 계란 노른자 추가 비타민 D 강화 우유 요거트 체크. 체크 튀김보다 구이 중심으로. 6.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위험 신호. 다음 상황은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 아이가 속이 울렁거린다 말함 이유 없이 과민 예민해짐 다리팔 경련. 컨디션이 며칠씩 지속적으로 떨어짐. 지속적으로 떨어짐 성장 속도가 지난 계절 대비 확연히 둔화. 7. 오늘부터 실행하는 3분 전환 행동. 아이에게 내일 정오 10분 산책 약속 잡기. 집에 있는 비타민 D 용량 숫자 바로 확인. 창가 책상을 햇빛 잘 드는 방향으로 재배치. 주말 산책 시간 캘린더에 확정 예약. 베란다 일광용 루틴 즉시 삭제. 오늘 체크리스트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성장을 결정하는 건 영양제가 아니라 신호다. 빛 리듬 환경. 이 세 가지를 회복해야 아이의 성장 엔진이 다시 켜집니다. 오늘의 체크리스트가 여러분 가정의 성장 전략을 다시 세우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건강 뉴스를 신호로 재해석해 드릴 수 있도록 무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위험 신호를 가장 먼저 전달해 드릴 힘이 됩니다.